4월은 갔고요.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됐습니다. 5월의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셨나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이런 날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찐 감사한 분들이에요. 놀러 가셔도 감사하지만. 네, 네. 아직 지금 늦잠 자고 있는 자제분들이 계시다면 네.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5월 하면은 이런 노래 5월은 붉구나. 갑자기 노래를? 역시 여기 시작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여러분들. 진짜 이제 주식 자라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5월이니까 네. 진짜 좀 더 힘내주기를 바라는데 왜냐면 어쨌든 네. 5월에 돈 나갈 게 진짜 많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어머니, 그렇죠. 아버님 뭐 네. 용돈 드려야 되지, 우리 애들 뭐 선물 사줘야 되지, 지금. 우리 잔고가 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연휴 앞두고는 좀 한산한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 켜내주고 있고요. 코스피 보합권 코스닥은 0.6%가량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요, 네. 4월에는 우리가 사실 뭐, 4월이 그 뜻은 아니지만, 조금 더 해석을 해서 우리가 죽을사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뭐, 네. 끙끙 앓았다. 5월은 그렇지만, 해피 5월 약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5월에 정말 따끈따끈한 레포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초입에서 네. 따끈따끈하다 얼마나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첫 나온, 공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분과 함께 시장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사실 휴장이었고 그 사이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계속 글로벌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모셔보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누구시죠? 정여경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맞아요. 네. 작년에 나오고 아마 올해 처음 뭐 나온 1년에 한 것 번씩 나오시기로 얘기가 된 겁니까? 같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시면. 네. 네. 불러주시면. 이제 자주 뵙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 진짜 따끈따끈한 리포트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어제 작성을 한 어, 리포트입니다. 어제 작성하고 오늘 발간 공개가 아침에 되는 거죠? 발간을. 오. 그렇군요. 일단 제목이,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지,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트럼프 관세 역풍 매크로 네. 자료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요거는? 네, 맞습니다. 5월에 이제 오 해피데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뚜껑을 연 데이터는 이제 4월 말일자로 했을 때 네. 이제 미국의 어떤 그 GDP가 좀 역성장을 하게 돼서 이제 한국의 역성장에 이어서 이제 미국 GDP도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5월 수출 데이터는 그래도 다행히 플러스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그 영향이 좀 미국 경제에도 한국 경제에도 약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많이 가져오셨으니까 레포트 네. 내용 토대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미국 분기 GDP가 지금 3년 만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적으로 또다시 우리는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은? 아마 이제 이 3년 만이라고 하는 게 2022년에 보시면 이제 그때 이제 역성장을 한번 미국이 기록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역성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우려보다는 좀 선방한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매크로 데이터의 그 변동성을 되게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민간 소비가 역성장으로 돌아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작년 4분기에 많이 산 것 때문에 이번 1분기에 좀 덜 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침체로 간다기보다는 약간의 이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그런 국면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5월에 돈 쓸 때가 많으시면은 아마 4월에는 좀 줄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6월에 더 줄이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4분기 때 민간 소비가 크게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자동차 같은 좀 비싼 내구재에 대한 소비는 좀 줄인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순수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수요가 이만큼 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에서 그 수입을 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 1분기 때 미국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 품목 보시면 뭐 제약
용품, 뭐 치과에서 쓰는 용품들, 그리고 이제 그 자본재라고 해서 기계 장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요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반영된 거여서 이제 역성장이긴 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침체 우려까지 갈 만한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래서 시장 반응도 보면 처음에는 역성장이네. 근데 물가는 또 그대로고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이니까 이거 스테그 냄새가 나는데 아하. 하다가 찬찬히 뜯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구나.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도 네. 있고 뭐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수입이 많았다라는 부분이 지금 매크로를 해석할 때 보면 네. 이거 관세 때문에 미리 사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의미를 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야? 이런 헷갈림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재기 수요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해서 이제 미리 사들인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지속될 거라는 거를 기업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1분기 때 이만큼 많이 사들였으면 네. 사실 2분기 때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사들일 가능성은 사실 좀 얕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분기 때 한국이 미국에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했었다면 2분기 때는 약간 수출이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좀 2분기 때 미국의 어떤 그 성장 데이터들이 조금 더 민간 소비 같은 게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네. 앞으로가 분기가, 네,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2분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오면서 계속 레포트를 보면서 왔는데 보고서 이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급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메시지인 거예요? 요게 순수출이 아까 이제 제가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걸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사실 커지면 그 나라 성장 GDP의 성장 기여도를 좀 끌어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팔아서 돈을 벌어들인 것보다 수입으로 돈을 쓴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요 의미에서는 사실 GDP 성장 기여도가 깎인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그 제품들을 사서 재고를 쌓아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미국의 투자를 끌어올리는 데이터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순수출에서 수입은 급락하고 그렇죠. 그리고 민간 투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크게 올라갔던 이유가 그 미국의 어떤 IT 장비라고 해서 이번에 투자에서 성장률이 제일 잘 나온 게 IT 장비 투자였어요. 보시면 뭐 반도체나 아니면 전자 제품 이런 것들을 미리 그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샀던 그 부분이 요 미국의 투자를 끌어올린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여서 사실 이 1분기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데이터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제 2분기 때 나온 거랑 같이 에버리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 4분기, 1분기, 2분기를 좀 에버리지해서 보시는 게 좀 해석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그래요.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민간 투자 보면은 재고 확보 때문에 반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설비나 건설 투자,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투자는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럼 연구원님은?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구조물 그리고 이제 그 주택 투자라고 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이제 써야 하는 이제 그런 투자죠. 네네네. 그런 투자 같은 경우 사실 많이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소액의 규모를 돈을 투입해서 많이 사들이는 건 이제 투자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네. 나와줘야 좀 하반기 이후에 움직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건설 투자가 돌아서기에는 아마 상반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를 보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많은 얘기를 쏟아내는데 GDP 관련돼서도 네. 이번 GDP는 관세 영향이 아니고 이제 전 정부의 영향이고 바이든. 네. 뭐 탓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정치를 떠나서 이 숫자만으로 봤을 때 나온 어떤 세부적인 내용만을 봤을 때 연구원님 생각에는 맞는 얘기예요? 일리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틀린 얘기입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 네. 같은 경우 이제 말을 이제 많이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 네. 신뢰를 막 하시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이번 1분기 GDP가 역성장이 나온 건 맞다. 근데 이건 사실
사실 속보치잖아요. 네네. 이제 향후에 데이터가 2번 더 이제 개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3번 이제 나오는 거에 첫 네. 번째 나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2번째, 네. 3번째 이렇게 잠정치, 네. 그다음에 이렇게 확정치가 네.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 역성장이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속보치가 모든 걸 다 반영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미국 데이터의 변동성이 지금 심한 국면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개정이 되고 그리고 2, 3분기까지 이렇게 이동 평균에서 보시는 게 좀 투자에 객관적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님이 이제 레포트를 써주셨으니까 레포트 내용만으로 봐도 이 역성장이 일시적일 것이다. 아니면은 아 이거 일시적은 아닐 거다. 관세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느낌인데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관세가 이 미국 경제에 하방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방 영향이 아마 2분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2분기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이 미국 경제가 다시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상반기는 관세의 영향이 강했지만 하반기에는 아마 이제 감세 정책이 들어오게 좀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관세를 다 때린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원래 컵을 뭐 1달러 주고 사던 게 갑자기 중국산이 높아졌다고 하면 뭐 2배가 됐다고 하면 이게 2달러가 되잖아요. 네. 그럼 요게 로열티가 있어서 이걸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다른 제품들로 갈아탈 수가 배치할 있잖아요. 수 있는. 배치 효과가 아마 요 하반기에는 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적응하는 일종의 기간이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어. 상반기에는 이 데이터들의 변동성이 되게 커서 이제 그 하나하나만 보고 움직이시기보다는 어떤 추세를 보고 움직이시는 것이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네. 말씀 중에도 중간중간 나오지만 미국은 소비가 진짜 중요한 나라예요. 그렇죠. 네. 네, 3분의 2가 이제 소비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소비 추세는 지금 어떤지 이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그 가져온 장표에 네. 이제 요 페이지를 보시면 네. 지금 왼쪽 그래프가 그 미국의 분기별 재화 소매 판매입니다. 그 이제 물건을 사는 소매 판매만 이제 뽑아온 건데요. 지금 미국의 전체 소비를 봤을 때 서비스 소비는 계속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병원 가시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오락 서비스 이런 거를 사용하는 그 미국인들의 소비는 계속 이어지는데 네. 이제 문제는 요 재화 소비가 1분기 때 이제 자동차 위주로 약간 기스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오른쪽 그림에 있는 4분기 때 워낙 많이 샀어요. 사놨다. 네, 4분기 때 원래 평년 4분기는 전년 대비 한 4.1% 성장만 나와야 되는데 이 작년 24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 때는 사실 소비를 좀 덜 했던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요게 이제 그 균형 잡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 국면에 이제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자동차 같이 비싼 내구재가 좀 위축이 됐다면 아마 2분기에는 조금 더 싼 재화까지도 좀 소비가 위축되는 국면을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사실 소비가 좀 이렇게 약해지는 국면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때 저 자동차 저수치도 미리 산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네네. 추측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미리 샀다는 게 죄송합니다. 미리 샀다는 게 이제 관세 때문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놔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출을 주문을 미리 하고 이제 11월 5일이었나요? 3일이었나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이제 보고 나서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뭐 생필품도 뭐 미리 사고 사재기를 네, 사재기가 이제 그때 11월 초부터 아마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4분기의 GDP와 소비는 되게 좋았지만 이제 그 반대로 봤을 때 1분기는 그 높았던 기저 효과 때문에 좀 이 GDP가 역성장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하나하나 좀 지금 너무 따끈따끈한 네, 리포트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좀 보고 있는데 다음에 뭐 IT 장비, 산업 장비 요걸 나타내는 그래프 같은데 재고학고. 이게, 약간 복잡해서 네. 설명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원님.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증가율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레벨을 가지고 네. 온 건데요. 요게 IT 장비 같은 경우가 이번 1분기 때 되게
되게 크게 튀어 올라옵니다. 오. 그리고 이번에 한국 수출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반도체 그다음 그 무선통신기기 같은 그 수출 IT 수출들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먼저 이제 요 재고를 확보하는 움직임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네. 네, 다른 뭐 산업 장비 이런 운송 장비보다 먼저 더 빨리 이 관세의 영향이 좀 크게 미치는 요 IT 장비를 먼저 미국이 땡겼다. 네. 이런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요 IT 장비를 먼저 서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실제 돈으로 얼만큼 움직였냐, 그 교역으로 얼만큼 움직였나로 보셨을 때 요 미국 수입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요. 진짜 확 튀네요. 네. 오. 저번 2019년대도 보시면 이때도 이제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1차 그 관세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때는 이렇게 선수역 급하게 땡기었던 부분이 사실 이때만큼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25년 같은 경우는 워낙 트럼프가 전 국가에 대한 그 관세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5%, 그다음 뭐 중국산 같은 경우 145%.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리 좀 수입을 땡긴 걸로 대응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은 계속해서 좀 사야 되지만 네. 이게 사재기를 해놓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몇 달 정도 지나면 뭐 또 사야 되고 계속 네. 사야 되고 이런데 네. 자동차, IT 장비 이런 걸 미리 사놨다. 이거는 사실 몇 년 좀 오래 쓰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네. 좀 영향이 있는 좀 직접적인 수치 아닌가요? 어떻게 네, 보세요? 아마 내구제 네.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이상 그쵸? 사용하시는 그런 그렇죠. 제왕이기 오래 쓰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이제 미리 사셨으면은 사실 향후에 이번 상반기 동안 어떤 그 소비가 더 일어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미리 산 거를 이제 앞으로 쭉 쓰실 그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국 수출이 이번 1분기 때 자동차 수출이 좀 마이너스 전환된 부분도 네. 아마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런 IT 장비는 사지만 실제로 막 큰 뭐 굴삭기 이런 건설 기계 이런 걸 지금 미국에서 안 사가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도 이제 투자를 약간 소액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재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놨지만 만약에 이런 큰 자본이 들어가는 그쵸. 투자들은 아마 상반기까지는 되게 슬로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물가도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지출을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신경이 많이 좀 쓰일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물가가 선혜 씨 어땠나요? 3월 PC부터 한번 보면은 2.3% 상승을 네. 했고 근원 PC 지수도 2.6% 4년 만에 최저 성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더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시장에. 아직 시작이 안 됐다. 그렇죠. 아니 잠깐만 나 돈을 좀 더 아껴놔야 되나 현금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게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미국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유가 때문에 하방 압력이 이제 계속 강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가가 내려가서. 네, 네, 네. 트럼프도 이제 얘기했던 게 네. 뭐 유가를 내리면 물가 문제는 없다. 물가는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유가로 얘기했던 잡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대선 그 하기 전부터. 전에 네. 했던 얘기였는데 실제로 사실 3월 데이터까지만 놓고 보면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작년 24년도에 보시면 제가 이 조그만 그래프에 그려놨는데요. 네. 워낙 유가가 높았어요. 작년 4월, 5월, 6월에 보시면은 지금 이 휘발유 가격으로 봤을 때 그 미국의 그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저 효과로 헤드라인 물가가 좀 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2분기도 어떤 관세 인상 효과보다는 이 유가 기저 효과가 더 클 걸로 봐서 네. 오히려 2분기는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시다가 아마 하반기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관세가 유예됐잖아요. 그렇죠. 상호 관세가 네. 지금 이제 기본 관세 10%, 그다음 뭐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 25%, 요것만 발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2분기에는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하반기로 넘어가면 오히려 유가 기저 효과는 이제 없어지고요. 유가가 물가를 누르는 영향은 없어지고 오히려 관세 인상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요 지금 90일간 요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네. 오히려 물가에 대한 우려는 좀 하반기 때 강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하반기 때.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WTI 기준으로 60 아래로 아래, 맞습니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간밤에 네. 뭐 이란 제재 이런 거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도 어쨌든 60 아래인데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그 전부터 얘기했던 건 드릴 베이비들이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네. 그걸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수요에 수요 대한 둔화. 우려라든지 이런 걸로 떨어진 거라서 네. 유가 향방도 좀 사실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미국 경제가 좋고 그러니까요. 뭔가 더 확장이 강하게 될 것 같고 네. 해야 요 수요 확대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네.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제 GDP가 좀 안 나올 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거기에 안 좋을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관세 때문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제 위축되는 영향이 네. 상반기에 좀 집중될 거여서 아마 트럼프의 어떤 그 의도와는 달랐지만 이제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좀 이제 그 유가가 하락해서 나오는 그게 이제 상반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요 상황을 좀 봐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상반기까지는 어떤 물가가 그 미국 경제 전반에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요 상호관세 90일간의 협정이 나라들 간에 잘 그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하반기 때 커질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요 지금 관세가 매겨지는 부분이 지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아까 제가 그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철강,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이 자재에 요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그게 이제 전자제품이나 뭐 건설 자재, 제조업 부품 이런 데로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전가되겠죠. 있는 아.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시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쯤에는 좀 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갈 개연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매크로를 쭉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 네. 사실 지금 되게 불안한 국면 같아요. 그렇죠. 매크로 지표만으로 보면 네. 헷갈리지만 좀 더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불안함이 네. 조금 더 하반기에 많은 물가가 더 움직일 수도 있겠다. 국면이다. 근데 최근에 한 열흘 왜냐하면 미증시 S&P 기준으로 한 8거래일 연속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반등하고 있으니까 네. 약간 지표와 증시는 조금 다른가? 다르게 네. 괴리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헷갈린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요즘에 미국을 보는 게 약간 그렇거든요. 네. 잘 모르겠다 방향을. 네. 좀 이런 거예요. 연구원님도 약간 그런 기분이 드시나요? 어떠신지 그러니까 궁금한데. 저희 네. 항상 이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금융시장 지표는 사실 좀 빠르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는 사실 후행적으로 게더링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좋다고 해서 주식도 좋다 이런 국면이 사실 있긴 하지만 늘상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은 조금 더 빨리 반영해서 빨리 움직이고 네. 경제 지표는 좀 후행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요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관세 정책 나온 걸 확인을 했고 이제 여기서 상호 관세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 국가들이 협상을 하려고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 있고 이 상황에서 GDP가 그 GDP 나우에서 뭐 마이너스 1.5 요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역상정의 폭이 좀 작았네. 네. 이런 것들이 약간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하드 데이터는 계속 이제 깨지는 게 아마 하반기까지 상반기까지는 보시겠지만 좀 금융 지표들은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2분기에 민간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 근데 네. 이게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그 관세가 역진적이다, 뭐 요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소득층 분들은 되게 필수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로 인해서 어떤 식료품이나 뭐 연료, 뭐 에너지 가격, 그 다음 본인들이 원래 늘 쓰셔야 하는 뭐 휴지, 그 다음 이런 필수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격이 높아지다 보면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 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이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세가 되다 보면 어떤 고소득층보다는 요 2분위, 3분위, 근데 1분위는 사실 이게 데이터가 게더링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그 예일대학교에서 발표를 못했는데 오히려 요 소비가 위축되는 이제 그 영향이 좀 저소득층 가구에서 좀 많이 나올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는 점은 그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제가 대체 효과 이전과 이후로 써놨잖아요. 네. 이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게 같은 컵을
더 비싼 원래 이제 쓰던 컵이 올랐을 때 가격이 올랐을 때 싼 컵으로 갈아타느냐 아니냐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건데 갈아타기 이전에는 그 가구당 평균 소비자 손실이 5,000달러면 거의 한 뭐 750만 원 요 정도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대차 효과를 하게 되면 소비자 손실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아마 2분기까지는 미국 소비가 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3분기부터는 대체 효과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 탄력적인 제품이 있고 네. 비탄력적인 제품이 있잖아요. 이거 쉽게 좀 설명을 예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들어주신다면? 있을까요? 만약에 요 제가 비탄력적이라고 하면은 네. 가격이 오르더라도 나는 계속 이 제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 대체할 수 없는 네, 그냥 계속 이것만 사야 되는. 뭐 브랜드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아. 이거를 늘 뭔가는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비싸졌으면 네. 그냥 1, 2년 더 타지 뭐. 그래서 그렇죠. 아예 차를 안 바꾸는. 그건 이제 비싼 소비재면 그게 네. 가능한데 저희가 맨날 쓰는 필수재 같은 경우에 계란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그치? 필수, 맞아. 뭐 임의 소비재 이렇게 말하는 네. 그런 거예요. 아하. 그리고 사치재. 사치재는 사치재. 사실 돈이 없으면 안 쓰게 되고 비싸지면 좀 안 쓸 수 있는 가방 안 거예요. 써도 되는데 쌀은 사야 돼. 그렇죠. 먹고 계속 없어져야 되는 네. 그 필수재들은 계속 사야 되는 것들은 비탄력적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좀 그 구매를 늦출 수 있는 거, 지연시킬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동차랑 가전, 고가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관세가 이제 붙어버리면 이제 자동차도 아마 상반기에는 25%더 주고 안 사시겠죠. 그러니까 그 구매를 좀 지연시킬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사실 분들은 아까도 봤지만 미리 사셨고 네. 좀 미리 사신 수요가 좀 있었고 네. 미리 샀으면 이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타는 분들 미루는 분들이 이제는 있을 것이다. 네. 그 중간에 공백이 좀 실적 면에서는 그래서 아마 있겠네요. 상반기가 그 공백이 될 걸로 보고 상반기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가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선크림도 말씀해 주시고 선크림. 휴지도 말씀해 주시고 네. 그 필수적인 것, 뭐 쌀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네. 탄력적인 것과 비탄력적인 거 이렇게 좀 봤는데 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성장률 측면에서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이렇게 좀 본다면요. 네, 그러면 아마 상저하고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상저하고 물가가. 물가와 미국 경제 모두요.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지금 관세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소비가 줄어든 부분이 계속 상반기 동안 이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졌으면 소비를 줄이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싼 제품을 발견을 했어. 그럼 그걸로 갈아타야지. 그럼 이제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이 협정을 다른 나라들과 90일간에 완성을 한다면 그럼 이제 관세가 조금 더 낮아질 개연성이 있고 이제 감세 정책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요 각도로 보자면 상반기가 그래도 이번 연도로 봤을 때 좀 경기가 가장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 수출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좀 어렵고 하반기에 좀 반등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좀 봅니다. 사실 뭐 관세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기업이 떠안느냐, 네. 시장한테 소비자한테 가느냐인데 기업이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아 그래 마진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고용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엔 고용 시장으로 타격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기업이 관세를 떠안는다. 어떤 선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업이 이 마켓쉐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비용 상승분을 떠안는다면 일단 마진이 스퀴징이 나기 때문에 어디선가 지출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죠.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고용을 덜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투자를 좀 줄인다든가 네. 이제 그런 영향이 아마 요 상반기 때 이제 2분기 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균형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세에 대한 그 협상이 없이 계속 요 고관세 위주로 간다면 이거 이제 미국 성장률이 감소하는 요인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좀 오르는 그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네. 이 고용이 상당히 그러니까 아직은 견조하지만 네. 고용이라는 건 한 번 망가지면 한꺼번에 훅 망가진다. 그렇죠. 이런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딱 지금 상황. 지금만 네. 딱 놓고 보면 사실 작년보다는 실업률이 높아진 거는 맞기 아. 때문에 네. 작년에는 뭐 24년도에 올라가도 뭐 3.7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한번 쇼크 왔을 때가 4.3 왔을 때 한번 쇼크가 왔었죠. 지금 그것보다 사실 낮은 4.2% 수준인데요. 그럼 어느 정도는 유지를 잘하고 있다. 네. 아. 작년 네. 그 7, 8월에 저희 쇼크 왔을 때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은 채로 머스크의 어떤 그 정부 효율화 네. 이런 걸로 해고가 있긴 했지만 사실 네. 실업률이 크게 올라간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고용을 안 했어도 민간 쪽에서는 이제 고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요 균형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 기업의 마진 압박이 스퀴징이 계속된다. 계속된다면 그거는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빅테크 지금 주가 보면은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고 실적 나오는 거 봐도 나쁘지 않거든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고용 지표 걱정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고용 보고서가 나오긴 나오죠. 하는데 이게 연준에게 계속 메시지를 압박을 줄 것 같다라는 뭐 언론들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연구원이 보셨을 때는 이 고용이 결국에는 트럼프보다 이 연준에게 더 압박을 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희가 그 계산했을 때 그 네. 샘룰이라고 샴룰이라고 네. 그래서 저번 연도에 이제 여름에 막 그렇게 셔크를 크게 일으켰던 게 이제 샴률이 0.5% 포인트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진짜 많이 했죠. 네. 지표였었잖아요. 근데 그 샴률이 0.5가 되려면 이제 저희 지금 그 계산상 한 실업률이 4.7%까지는 올라가면 이제 그게 샴률이 발동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2%이기 때문에 이제 한 0.5% 포인트 정도 좀 남아 있는 거죠. 실업률이 그 샴률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고용이 뭐 한 번에 급격하게 깨지는 게 상반기에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고관세가 확 발효되진 않았으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협상 없이 고관세로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대로 된다.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실업률을 더 크게 밀어 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을 네, FOMC에서도 높다고 거의 뭐 기정사실로 보고는 있는데 앞으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관전 포인트가 파월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우리 쉬는 동안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 파월보다 금리 더 잘하라. 네. 뭐 이런 맞아.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번의 관전 포인트는 어쨌든 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그러니까 동결 이후에 뭐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일까요?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네. 페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월에는 크게 움직일 룸은 이제 없는데 그래요. 만약에 6월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용이 뭐 실제로 크게 뭐 저번처럼 갑자기 0.3% 포인트 이렇게 올랐다.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어떤 무빙을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물가도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이 고용도 사실 크게 움직일 룸은 좀 없는 걸로 이제 보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가장 그 연준 파월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좀 네. 중요하게 네. 또 봐야 되겠네요. 선혜 씨, 네. 저렇게 저기 그 차분하게 설명 잘해주는데 1년에 한 번만 모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 더 자주 오시는 걸로. 나가실 때 저희가 계약서 또 마련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우리나라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수출 현황이 좀 어떤지, 우리 경제는 어떤지 잠깐 광고만 보고 오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1년에 한 번만 뵙기는 너무나 아쉬운 정여경 연구원님 명절도 함께하고 두 번입니다, 있습니다. 1년에. 네. 좀 자주 모셔보는 걸로 네.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뭐 성장률 지금 암울하다 이런 얘기는 뭐 계속 하고 있는 얘기고 근데 워낙에 수출이 우린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 지표 계속 좀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에요, 연구원님? 지금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2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크게 올라온 이제 플러스 8%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성장률 2%를 맞추는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 25년도에 보시는 지표들은 약간 트럼프 관세 영향 때문에 사실 많이 톤 다운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계속 뭐 플러스 4, 10, 18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성장률을 보시다가 이번 1분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로 좀 감소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향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수출의 헤드라인을 좀 줄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연도에 한국 수출이 이 고관세 환경에서는 플러스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4%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바닥은 아마 3분기 때 잡고 4분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세히 짚어보면 네. 저희가 사실 우려보다는 결과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특히 네. 반도체 수출 보면은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금액. 세웠습니다. 이게 뭐 관세 영향으로 지금 자동차 수출이 뭐 감소할 것이다 예상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자동차 어떤 품목별로 살짝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두 축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럼프 정부의 그 25% 관세 때문에 사실 자동차에 저희가 40% 이상을 이제 미국에 내보내고 있는데 자동차는 마이너스 전환된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의 수혜를 좀 받고 있어요. 중국의 수예요. 네, 중국에서 원래 이제 이구환신, 뭐 가전하양 이런 그 정책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런 그 제품들을 바꿀 때 교체할 때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25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스마트 기기를 바꾸면 이제 뭐 태블릿 PC라든가 핸드폰 이런 걸 바꾸면 보조금을 준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책 효과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내보내는 반도체 수출이 이번 25년 들어서 다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미국의 수출 축소 때문에 좀 하락 전환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 중국의 수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세안 쪽에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반도체 수출의 두 축인 중국과 아세안의 수요 강화 때문에 지금 반도체와 무선통신 같은 경우에는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네, 반면에 이제 컴퓨터가 사실 저번 달까지는 되게 이제 잘 팔렸었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이제 그 미국에서 사재기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재고 확보를 지난 1년간 하고 이제 저번 4분기 때 훨씬 더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약간 이 컴퓨터 뭐 SSD 같은 제품은 약간 수요가 둔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국의 수출액이 가장 큰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 수출 증가율이 올라왔다고 하는 건 한국 수출에 있어서는 좀 안도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이 국가별로 보면 미국향은 줄었는데 중국이나 EU 쪽은 오히려 더 좋거든요. 지금 약간 뭐 수출 시장의 다변화, 우리나라의 체질 개선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일시적인 느낌일까요? 어떤 수출에 대한 체질 개선이 돼서 지금 이 양강국이 올라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1급, 그러니까 중국 중심만 중국 있었는데 중심만.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주요 수출국이 하나가 더 들어온 네.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EU 같은 경우가 지금 막판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4.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땐 한국의 자동차를 안 샀어요. 네. 너무 금리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EU의 금리는 지금 2.5%까지 내려온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 이후부터는 좀 EU 쪽으로 자동차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빈 자리를 EU가 메꿔주고 있고 그리고 아세안 쪽에서도 메꿔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출 다변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컸던 중국, 미국의 빈 자리를 EU도 들어오고 아세안도 반도체를 이제 수요가 커지면서 들어오고요. 중국이 절대적으로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컸었는데 컸었는데. 이걸 우리가 다변화한다고 미국으로 이제 넓혔는데 미국도 이런 또 네, 노이즈가 어떤 생기다 노이즈가 생기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답은 계속해서 좀 다변화해가는 맞아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왜냐면 중국이 엄청 컸을 때는 그래 중국만 좀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미국이 그만큼 커지고 EU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네. 야 니네 누구 편이야 하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실 뭐 말이 좋아 실리 외교지 지금 눈치 보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힘들죠.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뭐 어떤 섹터 같은 경우는 반사이 그렇죠. 뭐 이런 걸 기대한 섹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우리 물동량이라고 하나요? 네. 배 자체가 지금 이 오고 가는 게 현저히 줄었다. 이런 소식 많이 들려와서 네.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려요. 아마 이제 그 미국 LA 항구 쪽에서 네. 얘기하는 게 그 5월 첫째 주부터면 이제 중국에서 오는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 거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관세가 발효되고 나서부터 한 2개월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3월 초에 그 싸웠던 것 때문에. 그럼 5월 초면 딱 지금부터잖아요. 네, 네, 이번 네. 주부터 뭔가 이제 물동량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네. 거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마 2, 3분기 때는 이 전체 이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국면이 네.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 3분기까지는 좀 이게 내려가는 그 궤적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 이런 그 국가 간의 어떤 외교 상황과 달리 뭔가 한국만의 어떤 그 독자적인 브랜드 뭐 아니면 강점을 가지고 나가는 품목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 조그마한 소비재들이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식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20% 성장을 했거든요. 헤드라인 4%인데 헤드라인이 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넘는다는 건 아직 비중이 뭐 크진 않지만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과 뭐 아세안, 그다음 뭐 중동, 중국 이런 쪽으로 다 잘 나가고 있는 그 품목들이 약간 네. 저희가 예전엔 보지 않았던 그런 소비재 품목 쪽에서 요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 교역량 상황도 한번 그렇죠.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이제 3분기까지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네. 없는 이유가 이제 과거에 2017년에 첫 번째 미중 그 무역 분쟁 보시면 이게 2018년 3월부터 계속 관세 얘기를 나와요. 뭐 네. 철강 알루미늄 뭐 500억 달러 쭉 발표를 하는데 진짜로 영향이 있었던 건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때는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역량 쪽에서 큰 영향이 없었다가 2천억 달러가 나온 2018년 9월 이후 2018년 11월에 전체 그 미국의 중국산 수입도 중국의 미국향 수출도 모두 급하게 꺾여버립니다. 2개월 후에 네. 지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에는 사실 실제 그 전방위적인 그 상호 관세가 이제 4월 5일날 이제 네. 이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교역량이 이제 줄어드는 건 아마 5월 초중순부터 요게 이제 교역량 같은 경우는 아래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2분기가 실제로 타격이 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2분기, 3분기까지는 계속 저점이 내려가다가 이제 4분기 때 이제 대체 효과나 아니면 어떤 관세 협상들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좀 한국 수출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네. 그 미국의 4대 소매업체 CEO들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네. 이제 봐라 얼마 안 있으면 매대가 텅텅 빌 거다 뭐 어, 이런 그런 얘기를 걱정이 한 많이 게 있죠. 맞아요. 이런 네. 교역량이 현저히 준다 안 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약간 강한 얘기를 좀 완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네. 그만큼 공급 측면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갖고 있던 그 재고로 이제 뭐 매대를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미국의 재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네. 그걸로 대응이 가능했을 건데 이제 앞으로 실제로 이 배가
돌아다니는 그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저희도 내보내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살 게 없으면 또 물가는 또 오를 수도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물가가 다시 오르는 걸 보게 되면 그때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레포트에도 이게 가장 좀 눈에 띄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 품목별 관세 25% 해결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자동차가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 힘들어지나?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해가지고 쫙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네. 미국에서는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다른 카드, 좀 유화적인 카드를 꺼내기도 하고요. 뭐 좀 유예시켜줄게, 네. 면제시켜줄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다른 뭐 자동차, 그다음에 이번에 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5월 3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이제 25%가 원래 부과될 예정인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3%포인트 정도를 이제 깎아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이제 저번 주에 해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로 내보내는 수출이 전체 미국 수출의 2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IT 품목들, 뭐 반도체, 컴퓨터, 무통기기, 요거는 아직 그 관세가 발표되진 않았는데 이제 향후에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지금 전체 한국의 미국 수출의 15%포인트. 그리고 차 부품, 철강, 요거를 다 합하면 지금 딱 50%가 되거든요. 근데 50%에 달하는 물건들이 25% 관세를 적용을 받는다면 사실 한국이 미국향 수출에 대해서 타격 범위가 되게 높은 걸로 그렇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거의 트럼프가 겨냥하고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되게 크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품목별 관세를 좀 내리는 게 한국 수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협상이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협상이라는 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조금 더 네.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힘싸움이죠. 거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빠른 협상 대상국으로 계속 거론이 된단 되고 말이죠. 있죠. 네. 인도, 한국, 일본, 그렇죠. 뭐 베트남 얘기도 나오고 여러 국가가 뭐 영국도 포함이 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카드를 좀 줘야 되고 미국이 우리가 상당히 진취적이다 협상에 뭐 긍정적인 얘기는 계속 주는 건데 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지 근데 좀, 저는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이제 한국이 대선 전에 협상을 원한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네. 다음 차기 정부의 리스크를 넘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같이 좀 통합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러 이제 우리나라 고위급 분들이 이제 갔다 온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줄라이 패키지를 만들겠다. 네. 7월 이제 패키지. 7월 8일 날 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그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얘기할 거는 아마도 미국산 제품을 너네가 좀 많이 사가라. 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미국산 제품 살 게 뭐가 있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금 바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원래 목적이 뭐 제조업 부활이다 맞기는 한데요. 제조업 부활이라고 하는 건 생산 라인을 깔고 조립하고 이런 거 하려면 거의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우리가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아니면 미국산 뭐 농축산물, 뭐 소고기 이런 걸 아마 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샀을 때 그동안 이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이제 많이 봤었는데 그거를 이제 깎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걸 좀 토대로 하면 아마 저희가 수입을 한 25억 달러 정도 늘릴 때 그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한 1%포인트 없애줄 수 있는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업종에서 얼만큼 살지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가 됐든 미국산 제품을 좀 한국이 많이 사가라. 뭐 저희가 원래는 뭐 두바이 이런 데서 원유 수입을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그런 판로를 아마 미국으로 돌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잘하는 건 서비스 수출은 미국이 제일 잘하거든요. 본인들이 재화 수출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국가를 다 펼쳐놓고 보면 서비스 수출은 미국이 1등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미국의 어떤 금융, 뭐 법률, 의료 이런 서비스를 좀 많이 사가라. 거기에 만들어 놓은 무역 장벽을 좀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수입을 한국이 좀 많이 해갈 걸 트럼프가 좀 원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방위비 얘기 뭐 꺼내고 그렇죠. 있고 네. 환율도 따로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각할 게 진짜 많은데요. 그렇죠.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잘해야 돼요. 하는 게, 네. 중요할 계속 것 끌려갈 같아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얘기할 때 이제 추경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제 한 14조 원 가까이 13 8천억 원? 8천억 네. 13조 8천억 원. 네. 추경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 정부 안에서 한 1조 6천억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죠. 네.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추경이 지난 2년 동안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건전 재정을 이제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제 추경으로 어떤 내수를 부양하거나 했던 카드가 이제 없었었는데요. 네. 이제 그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 추경을 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준비해 놓은 거는 맞죠. 왜냐면 돈을 안 썼으니까 이제 곳간에 이제 모아뒀던 거랑 네. 같잖아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안 썼기 때문에 올해는 3년 만에 좀 추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여력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추경을 하면 이제 돈을 어디에 써야 될 거냐. 그렇죠. 이제 저희가 돈을 막 마구잡이로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말 중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아마 소비와 요 투자가 좀 같이 밸런스 있게 돈을 좀 써야 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차 추경안을 보면 그래도 소비와 어떤 그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파트도 있고요. 이제 산불 피해의 어떤 그 피해를 이제 복구하는 이제 그런 맞아요. 돈도 들어가 네. 있고 또 중요한 건 어떤 AI 반도체 요런 그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이렇게 마련한 것이 좀 한국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14조 원 요 정도 이제 편성이 됐는데 아마 이제 대선 이후에 2차 추경이 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는 한 30조 원까지는 이게 한 GDP 한 1.2%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내수 부양하는 데에 좀 유의미한 규모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자료도 흥미롭네요. 저건 어떤 의미예요? 저거는 네. 이제 추경이 GDP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랑 네. 그리고 이제 점선은 이제 한국 수출에 대한 그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수출이 잘 될 때는 사실은 추경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대외 부문의 성장이 한국 전체 GDP를 성장을 이제 끌고 네. 가니까요. 끌어가죠.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수출이 역성장을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대외 부문의 성장이 없는 상황에선 내수 쪽의 성장이 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소비 기반이 이제 너무 약하다 보니까 네. 자생적인 소비로 내수 성장을 이끌 수는 없고요. 네. 투자 같은 경우도 자꾸 트럼프가 미국 땅에 와서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한국에 내수 투자를 못하고 자꾸 해외 투자로 유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해외 부문의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 자생적인 내수 부문의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이 저만큼 이제 들어와지면 저게 이제 한국 GDP와 경제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의미한 시그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추경이 좀 반갑긴 해요. 왜냐면 네.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고 네. 진짜 돈이 거의 말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이 계속 저성장 구간이면은 네. 사실 돈을 뿌려봤자 이게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그냥 흡수만 쫙쫙 하는 느낌일 것 같아서 네.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올해만 봤을 때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7%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암울하죠. 네. 그게 0% 성장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야, 1도 아니고 0.7이요. 7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어떤 잠재 성장률 보통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선 한 1.8% 정도 성장은 해줘야 네. 되는 건데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을 못 맞추는 이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일단 트럼프 때문에 수출이 일단 급하게 이제 위축 국면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더 아래 가장 아랫 부분에서 올라와줘야 되는 게 이제 민간 소비랑 어떤 건설 투자. 이제 요 부문인 건데 사실 건설 투자가 상반기에 돌아서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경공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경의 힘에 힘입어서 한 하반기 정도에는 이 소비와 건설 투자가 좀 올라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아마 추경이 들어와지면 뭐 1% 성장까지 30조 원이 들어와지면 1% 성장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추경의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는 추경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1% 미만의 그 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깐 아파서 네. 주사 맞고 약 먹고 나을 정도냐 그렇지. 아니면 이게 진짜 만성으로 가냐 지금 약간 아. 기로인 네, 것 서 있는 같은데 거죠. 네. 지금 여러 아이비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들 그렇고 좀 암울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들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네. 하는데도 이게 과연 좀 충분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논란은 좀 너무 있는 것 아픈데 같아요. 네. 진통제만 먹는다고 해결될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환율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환율도 한번 네. 볼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35원대 가리키고 있고 몇 주 만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표가. 한번 원화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말에 이제 저희 계엄 터지고 나서 이제 거의 뭐 1,480원 이제 갔다가 정치 노이즈 때문에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간 이제 국면이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됐고 네. 이제 저희가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 국가에 매기는 그 위험 그 부담률이 있는데 그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좀 내려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황이어서 아마도 25년 연간으로 보시면 원화는 좀 순환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반 1분기 때 보셨던 다시 뭐 1,500원으로 치솟고 요런 그림은 아닌데요. 이제 요게 원화가 한 1,380원, 70원 요 정도까지는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순환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옛날만큼 이제 1,100원, 1,200원대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전히 미국 트럼프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수출 투자를 미국에 이제 많이 늘렸었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또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대한항공, 뭐 현대제철, 뭐 현대그룹차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목적에서 투자를 계속 그쵸.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이번 연도에도 여전히 좀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4월달에 증시가 많이 떨어졌을 때 여전히 이제 미국 주식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제 많이 계셨을 텐데 이런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 24년 대비해서 크게 약화된 부분은 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요 레벨 같은 경우는 한 1,300원 중반대까지를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매크로 흐름을 짚어주셨고, 네. 뭐 미국부터 해서 우리나라까지 짚어봤는데, 이제 투자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쪽은 아니시지만,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투자 관점으로 이런 전반적인 그렇죠. 흐름을 보시는 네. 거기 때문에, 네. 혹시 뭐 투자 관점으로도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골든타임이 있다면. 네네. 제가 사실 경제 담당이기 네. 때문에 지금 나와서 되게 매크로 데이터, 뭐 네. 데이터가 깨질 거다. 나 2분기에 더 안 좋을 게 남아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좀 후행 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다 네. 나오고 나서 그걸 게더링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후행 지표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 시장을 봤을 때는 아마 이제 1분기 때 그리고 이제 4월에 되게 힘든 구간을 이제 거치셨을 건데 그쵸. 아마 2,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으로 좀 한정해서 보자면 이제
이제 정치적 노이즈가 좀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못 나왔던 이제 재정 정책,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들이 좀 나올 그런 상황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2, 3분기 때는 좀 오히려 1분기 때보다는 나은 흐름을 좀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수출이 저희가 이제 3분기까지는 안 좋을 걸로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금융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좀 더 먼저 이제 앞서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2, 3분기는 좀 좋게 보는데 결론적으로 좋게 보지만 이제 이런 그 수출 데이터가 품목별로 업종별로 뭐가 좀 나쁘고 뭐가 네네. 조금 더 생각보다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업종별로 차별화돼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이제 종종 나오셔서 짚어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유, 네. 우리 연구원님 제가 20년만 빨리 만났어도 경제학도를 꿈꿨을 것 같아요. 경제를 저렇게 또 차분하게. 깔끔하게.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여경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여경 연구원님과 함께했고요. 지금 시장 한번 체크해 5월의 첫 보겠습니다. 거래일이죠. 네,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은 0.65%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1%대로 비교적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 네. 하이닉스는 방향성 확실히 달리합니다. 2%대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때요, 선혜 씨? 네. 크게 시장 변동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왜냐면은 연휴 앞두고 진짜 있어서? 오후부터는 놀러 가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오늘 출근하셨다 하더라도 네. 오후부터는 반차 쓰고 정말 어디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거래 자체가 좀 한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도 시장은. 몰라? 네, 아. 항상 마무리까지 네. 우리가 잘 하고 또 연휴도 즐기시고 우리는 수요일에 찾아뵈야죠. 수요일에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린이날 그리고 대체 연휴인데 좀 웃으면서 즐겁게. 날씨도 좋으니까 나가서 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 되시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